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는 61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읽는 것을 좋아하는 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길게 좀 휴방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쉬어봤자 한 달 정도 쉬었었는데 이번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쉴 네.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잘 지내셨나요? 비도 엄청 많이 왔다가 막 역대급으로 덥고 좀 진짜 이번 여름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계속 안 좋은 사고가 많아가지고 맞아. 되게 뭐랄까 심리적으로도 좀 힘든 여름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초록님이 네. 한 달 휴방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그 워케이션을 다녀왔어요. 나 주변에 워케이션 간 사람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저도 처음이에요. 회사에서 모두 다 같이 휴양지 같은 곳으로 갔지만 휴가를 간 건 아니고 일을 하러 가는 그렇죠. 거죠? 네, 워케이션이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워크 플러스 베케이션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고성이나 뭐 다른 지역 이런 데로 워케이션을 가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막 저희처럼 이렇게 길게 간 기업은 저도 못 본 것 같고 저는 7월 16일부터 8월 11일 정도까지 제가 세보니까 약 한 27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갔다 왔고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라는 곳으로 가서 일도 하고 주말에는 여행 뭐 관광도 하고 그러다가 왔어요. 그러면 사무실을 대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숙박이랑 사무실이랑. 이번에는 사무실 대여까지는 하진 않았고 이제 대표님이 원래 처음에 봤던 지역은 말레이시아가 아니고 그 처음 봤던 지역은 이제 사무실도 같이 있는 곳이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조호바루로 바뀌었고 숙박하는 그 레지던스에서 했는데 약간 아파트 같은 큰 단지가 여러 모여있는 곳에서 숙박을 했고 거기에 이제 단지마다 스터디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룸에서 같이 잠깐 오전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는 각자 숙소로 돌아가서 오후 업무는 이제 숙소에서 했어요. 주택으로 하고. 네, 왜냐면 그 스터디룸은 아무래도 공용 공간이니까 저희가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있긴 그래서 근데 초반에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초반에 마침 또 일도 제가 제안서를 썼어야 되는데 또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막 새벽 3시까지 일하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 오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숙소에서 조금 아침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스터디룸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다시 이제 숙소로 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이동 시간도 있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이 노트북이랑 이런 걸 펼치는 시간 근데 이런 시간들이 다 세팅하는 시간 아니면 이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초반에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원래 서울이었으면 업무 시간에 타이트하게 했을 거를 그 업무 시간이 자꾸 쪼개지다 보니까 저녁 먹고 다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일하고 정말 이렇게 막 섞이게 되네요. 좀 섞였어요. 그 블렌딩? 그런 얘기도 있던데 워라벨이 아니라 워크 라이프 블렌딩? 워라블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워라벨이 아니라 불. 네, 처음 들어요. 나도 처음 들어. 그래서 워라벨?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 블렌딩을 그 둘을 블렌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과 휴식은 분리돼야 합니다. 그럼요. 이제 숙소도 여자팀 숙소, 남자팀 숙소, 또 팀장님 숙소, 뭐 대표님 숙소 이렇게 다 각기 다 달랐어요. 동도 좀 달라서 거리도 살짝 조금 있었고 일상이랑 업무랑도 좀 섞이기도 하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엔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적응을 하고 나니까 되게 편해졌고 초반에 엄청 찡찡거렸어. 맞아. 엄청 찡찡거렸어. 초반에 좀 그랬어. 왜냐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갔었어. 왜냐면 그때 일도 같이 이렇게 겹쳐서 그랬어요. 일이 너무 잘 안 풀리고 계속 헤매고 있는데 이 적응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근데 일이 딱 끝나는 것과 동시에 적응도 끝나고 그리고 숙소마다 이제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퇴근하고 마침 수영도 배우셨고 마침 수영도 배웠고 그래서 수영하러 가서 수영도 하고 우리 방 친구들한테 수영도 알려주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았어요. 해보기 힘든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맞아요. 어디 가서 이 한 달 살이 엄청 해보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네네네.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달 살기를 해보고 나서 다른 나라도 더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원래 워케이션 가기 전에는 뭐 해외든 어디든 뭐 막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녀오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막 주말에 막 국경 넘어서 막 싱가포르 갔다 오시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주말에 잠깐 국경을 넘어간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멋진 일이야. 그 국경을 넘는다는 이 말에 굉장한 뭔가 그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낭만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혼자 나갔다가. 혼자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조호바루라는 곳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가고 싶었던 도시도 아니고 또 이제 워케이션 가기 전에 좀 바쁘기도 하고 해서 조사를 공부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수영할 거 생각하고 또 말레이시아 갔을 때 휴양지 한 섬 하나 놀러 가자 해서 딱 그 섬 갈 것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나가니까 뭔가 고생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호바루에서 싱가포르를 넘어갈 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버스를 타고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차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택시나 이런 자동차를 이용해서도 넘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그 국경에 가가지고 이미그레이션을 하고 그 말레이시아에서 타고 온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버스가 이 이미그레이션 하는 시간에 기다려주질 않거든요. 헐. 왜냐면 어떡해? 다른 버스를 타야 돼요. 그런데 그 버스가 싱가포르로 가는 버스도 있고 다시 조호바루로 가는 버스도 있어서 한 번 잘못할 뻔했어요. 다시 싱가포르 가려고 나왔는데 조호바루 가는 버스에 서 있어가지고 다른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절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행이다. 구글 맵은 잘 되어 있나요? 근데요 여러분 구글맵 해외에서 써보셨죠? 엄청 썼죠? 많이 근데 전 쓰죠. 구글맵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길 알려주는 게 좀 너무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막, 와, 구글맵 없으면 우리 어떻게 여행했을까? 맞아. 맨날 이러면서 다녔는데. 아니 이 구글맵 이 그지 같아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의 지도 앱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맵이랑 네이버 지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영국 갔을 때는 구글맵 말고 다른 걸 썼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 맵도 되게 편했어요. 우리 거랑 비슷해서. 그래서 이 구글맵이 좀 어려웠어요. 다니기가. 이상하네요. 이상합니다. 구글 맵이랑 우리나라 맵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다라는 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든 내비게이션이 사실은 똑같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달랐어요. 뭐 다른 그 자동차 내비 앱이랑도 다르고. 그래도 잘 다니긴 했는데 원래는 혼자 나갈 계획이 아니라 같은 동료 한 분이랑 같이 나가서 나가는 건 같이 나가고 따로 이제 돌아다니기로 했거든요. 근데 같이 나가기로 한 분이 갑자기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집에 무슨 큰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버스표를 예매해놨는데 그냥 이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이 버스표를 그냥 기사한테 보여주면 될 거다 해서 저는 그것만 믿고 그냥 가면은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있겠거니 이 생각도 참 멍청하지. 엄청 안일하게 생각했군요. 그쵸, 아무튼 아니랬던 난 이러고 갔을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사실 버스 예매할 때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쉬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일이랑 이런 거에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버스를 취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해서는 혼자 나갔는데 이걸 보여줬더니 기사가 돈을 내래요. 헐. 나도 예매를 돈을 했는데. 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다른 버스를 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여튼 1인 기술 내고 이제 싱가포르 이제 가서 싱가포르 검문소에서 또 시내로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원래는 그 친구가 예매한 버스를 타면 되는데 또 다른 거 탔어요? 그쵸. 왜냐면 그 버스는 이미 갔어요. 제가 헤매는 사이에 그 버스는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돈을 내고. 이게 무슨. 돈을 내고 싱가포르 그 메인 이제 시티로 가서 싱가포르에 식물원 같은 걸 예매를 했거든요. 그쪽에 가야 되는데 원래는 거길 먼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딱 그 시내에 내렸더니 근처에 도서관이 있네? 그래서 도서관 가고 싶다 해서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엔 국립도서관을 갔거든요. 근데 지상 16층짜리예요. 와우.
도서관이? 응. 그리고 중앙에 테라스 같은데 정원같이 식물 정원도 살짝 있고 그래서 막 거기서 구경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지도를 봤더니 그 도서관에서 얼마 안 가서 버스 타고 조금만 가면 또 다른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오차드 도서관이라는 약간 관광지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도서관이 있는데 오차드 거리에 있는 어떤 쇼핑몰 안에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좀 늦어지네? 빨리 보러 가야겠다 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식물원 있는 데까지 가는데 버스 기사님이 중간에 내리라는 거예요. 모두? 모두 다 내리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 가는 길에서도 봤었는데 경찰들이 그러니까 도로를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하고 내렸더니 싱가포르이 8월 초에 국경일이 있어요. 그 국경일 행사를 되게 크게 하는데 그 행사 예비 행사를 그날 하고 있는 거예요. 3주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하다. 그래서 그걸 막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비 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는 곳까지 버스가 안 간대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걸었어요. 제가 우선 걸었어요. 어떻게 하지? 하고서 막 걸었는데 이제 그 걷는 길까지 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못 가요? 거기는 이제 또 다른 무슨 행사를 하고 있어서 막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티켓을 들고 막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켓이 있어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찾아가지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벌써 타고 피곤해. 그래서 다행히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조호바를 돌아가려고 기차를 타고 가려고 기차를 예매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8시 몇 분 기차였어요. 근데 내가 그 막 헤맸던 때가 4시 몇 분이었어. 근데 그 식물원은 한 2시간 이상 본대요. 근데 그 식물원 있는 데에서 기차 타는 데까지는 1시간이 더 걸려. 아이고, 그래서 멀다. 딱 봐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되겠다. 기차를 취소해야겠다. 하고선 취소를 했어요. 그때 환불 수수료가 50%인가? 70%가 하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 환불되는 것마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기차 앱에 포인트로 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그렇게 하고서는 다시 기차표를 10시 몇 분 걸 예매했어요. 10시 반 거를 예매를 했어요. 그 포인트 쓰고? 포인트도 안 썼어요. 왜요? 왜죠? 내가 바보처럼 기차표를 먼저 예매를 하고 환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이게 정말 간당간당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토요일이었잖아요. 식물원에 갔더니 줄이 이렇게 긴 거예요.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 그때 이미 저의 다리는 완전 뽀개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이 식물원을 예매한 걸 취소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5만 원짜리였어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해. 5만 원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러 갔죠. 기차표는 얼마였어요? 한 9,000원, 만 원 안 돼요. 별로 안 비싸요, 기차표는. 여튼 다 줄을 서서 봤어요. 힘들지만 어떻게 봐야지. 그래서 거기 아바타 물에 길? 맞아요. 그걸 테마로 또 이제 곳곳을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볼만했어요. 그걸 다 보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그냥 가긴 아쉬워서 거기 아라비카 커피샵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유명한 응커피라고 유명한 커피숍이 우리나라도 있어서 들어온. 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겠다고 또 걸어서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그 싱가포르 국경에 불꽃놀이 행사를 예행 연습을 한다고 또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 예행 연습을 보러 온 사람들.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근데 또 막 이제 또 펑펑 터지더라고요. 불꽃이. 근데 진짜 볼만했어요. 싱가포르 돈 많구나. 돈 많은가 봐요. 진짜 되게 예행 연습인데도 되게 크게 실제로 되게 크게 연습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불꽃은 터지고 나는 이 불꽃놀이가 끝나기 전에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 하면서 막 빠져나가는데 불꽃놀이는 끝났고 사람들이 막 인파가 가는데 나도 가야 돼 하면서 가서 제 시간에 그래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러 갔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러 가는 데까지 버스를 또 타야 돼요. 그래서 버스를 또 마침 나는 지하철에서 내리면 이제 기차를 타는 곳일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거야. 그래서 버스를 또 찾아가지고 버스를 타러 갔죠.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저기 바로 있네? 그래서 막 뛰어가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막 반대 방향에? 응. 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했더니 구글 맵을 봤더니 내가 멀어지고 가야 할 있어? 곳과 멀어지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갖고 옆에 앉은 분한테 안 되는 영어로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이거 거기 가는 거 맞니? 했더니 반대로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반대 방향으로 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내렸어요. 근데 다들 다 내리더라고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내려서 막 지도를 보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었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나를 불러요. 너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내가 저 여기 간다. 여기 우드랜드 체크포인트 가야 한다. 그랬더니 다시 타래요. 돌려서 이렇게 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내가 돌아서 가는 버스였는데 어. 다시 타래요. 근데 그때가 그 기차 시간이 30분도 안 남았을 시점이었어요. 근데 기차를 타려면 또 이미그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그레이션이 시간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한 10분 전에는 도착을 해 있어야 되는데 30분이야. 근데 막 버스가 가고 나는 버스 기사 아저씨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해서 내가 버스를 탔던 그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근데 한 27분인가에 저를 그 체크포인트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어. 어떡해! 하고 막 갔는데 이게 버스를 타는 검문소하고 기차 타는 게 다르거든요. 제가 막 뛰어간 곳이 버스 타고 온 곳이었어요. 물론 이미 기차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기차는 떠났지만 뭐 버스를 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집을 가려면 우버처럼 여기도 그랩이라는 앱이 있어요. 차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앱으로 차를 불러야 돼요. 근데 제 핸드폰 배터리가 3%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때가 제일 무서웠겠다. 정말. 다른 아니, 건 어떻게든 뭐 해결 가능성이 맞아. 보이는데. 저 진짜 그 버스 잘못 탔을 때부터 막 심장이 쫄깃쫄깃했어요. 그랩을 부르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콜을 불렀을 때 그 콜한 택시가 우리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차를 부를 수 있는 또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부른 기사가 내가 잘못된 데서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 됐는데 기사한테 전화가 왔어. 너 어디냐? 그래서 나 여기 있다. 너가 여기로 와라. 했더니 막 승질을 내더니 그냥 끊어버리고 콜을 취소하더라고요. 2% 남았는데 안 돼! 그래서 다시 막 잡았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기사가 다시 다른 기사가 막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이 1% 남았고 또 기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발견했어. 와, 그래서 탔어. 그래서 기사님한테 내가 너 아니었으면 집에 못 갔을 거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겨우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파란만장했네. 정말 파란만장하고 내가 그랬잖아, 이거 유튜브로 찍었어야 된다고. 정말,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정말 재밌는 하루였어요. 내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초롱님이랑 파케를 하다 느낀 건데 자꾸 본인 제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아니야. 제이예요. 이럴 수 없다. 아니야. 나 엄청 제이인데. 아니야. 너무 익숙해. 익숙하다고요? 이게 피야. 내가 이번 일만이 아니라 많이 겪어본 일인데 뭐 이런 느낌이야. 피 같은데 할 때가 많은데 피인 것 같아요. 저 제이예요. 제이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니 우리 그 뭐지? 이거 밖에 준비할 때도 주제는 제일 먼저 정하자고 엄청 난리치면서 꼭 벼락치기로 준비하고 그러는 것만 봐도 제이 아니야. 제이들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정말 제이예요. 일로 와. 본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세요. 아니야, 저 정말 제이입니다. 진짜 이거는 만약에 제가 막 엄청 계획해서 갔었더라면 절대 그 폭죽이 터지는 그 동네 절대 평소에 저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인파가 모이는 곳에 저는 절대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폭죽이 재밌었어요. 터지는 그러니까 폭죽 터질 때까지는 재밌었어요. 불꽃놀이 때까지는 재밌었어. 하지만 그 버스를 잘못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는 참 쫄깃쫄깃했다. 그런 순간 너무 쫄리죠. 무섭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차를 예약했는데 기차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를 놓치면 되게 그게 공포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옛날에는 호남선이나 경부선이 전부 다 서울역이었어요. 맞아. 그러다가 그쵸. 갑자기 용산역이 음. 생겼는데
제가 기차표를 예약을 해놓고 그 서울역으로 당연히 갔어요? 서울역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 연말에 되게 사람 엄청 많은 그런 어떤 시기였어요. 무슨 국경일 같은 그런 날이어가지고 사람 되게 많은 데서 이제는 기차 타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택시를 탔는데 길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당간당하게 도착하겠다라고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서울역 거기 기차 타는데 가서 보니까 호남선이 이제 없는 거야, 거기. 아주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용산역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역이랑 용산역이 다행히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하철 타고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진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다시 택시를 탔는데 거의 1, 2분 차이로 놓칠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저씨한테 우리 지금 몇 시 기차 타야 된다. 아저씨가 간당간당하겠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쫄렸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탔어요? 네, 그래서? 탔어요. 다행히. 진짜 대단한데? 거의 출발 직전에 탔던 것 같아요. 저는 기차를 놓쳐본 적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여러 번 있다고요? 기차는 여러 번 놓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여러 번 전 한 번 놓쳐봤는데? 늦게 출발하거나 아니 왜 늦게 출발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멋있다. 저도 이렇게 약콩님처럼 되게 간당간당하게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근데 저는 서울역에서 타는 게 맞긴 했는데 기차가 KTX가 양쪽에 서 있었어요. 플랫폼의 양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정신없으니까 막 내려갔을 때 그 여자 그 안내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 기차표를 보여주면서 이거 여기면 맞냐고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탔거든요. 근데 제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창밖을 봤죠. 저쪽에 서 있던 기차가 떠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저 차다. 그래서 놓쳤어요. 저도 거의 비슷한 경험인데 광주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기차가 30분 기차다 그러면 저는 15분 전에 이제 플랫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한참 앉아있다가 기차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탔어요. 근데 똑같이 갔더니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제 자리인데요 하고 표를 보여줬더니 SRT 표네요. 이건 KTX예요. 그런 거예요. 플랫폼 2개도 아니에요. 같은 라인에 한 3분 차이로 KTX와 SRT가 둘 다 오는 거였어요. 근데 서울로 가는 건 맞긴 맞아요. 나는 이거 타고 가도 되긴 해. 그래가지고 급하게 SRT 표를 취소를 하고 근데 그것도 진짜 이제 취소를 했어? 기다렸다가 SRT 온 거 타면 되잖아요. 아니, 이미 이미 출발을 했어요. 바로 출발해요. 왜냐면 그 잠깐 정차에 있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출발하고 나서 나는 알았기 때문에 일단 빨리 취소를 하고 이제 영무원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기차를 잘못 탔다. SRT 타야 되는데 이거 타서 지금 빨리 이거 표를 끊으려고 한다 했더니 이거는 무조건 부정승차로 돼서 20배 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결제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저는 기차를 잘못 탄 건데 그 잘못 탔다는 표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RT 표 취소했던 걸 보여줬더니 취소 내역을 보여줬더니 다음 역에서 내려서 3분쯤 후에 오는 그 SRT 차를 다시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끊었어. 진짜요? 그 내리는 데서 타는 기차표를 또 다시 끊고 근데 그 영무원이 말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방향도 똑같고 플랫폼도 그러겠네요. 똑같고 시간도 막 3분 차이 이러니까 되게 많이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서울행 기차라는 거를 아직 확인을 못하고 그냥 내가 KTX를 탔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게 혹시 목포로 가는 건 어떡하지? 막 그런 약간 패닉에 빠졌던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때 좀 당황스러웠죠. 그때 말고는 뭐 버스든 뭐든 잘못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잘못하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지? 저는 근데 버스 이렇게 방향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조금 있어요. 버스도 지하철도 가끔 특히 이런 순간이야. 빨리 저걸 타야 돼. 급할 때. 급할 때. 그럼 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비슷한 번호면 타고서는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멍하니 있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급해서라기보다. 급하면 오히려 차라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서 똑바로 가는 것 같아. 멍 때리다가 진짜 몇 번 타야지 하다가 멍 때리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버스가 열리면 그냥 타거나 아니면 멍 때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니까 그냥 내리거나 나 왜 내렸지? 내릴 때 아닌데 이런 우와. 순간이 많지. 거의 무의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잘못하거나 잘못 내리거나 뭐 방향 거꾸로는 뭐 일상이라. 그래서 이게 일상이라서 양치님은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나갔던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제가 섬을 가려고 한국에서 미리 다 친구들이랑 예약을 한 섬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의 네, 말레이시아의 티오만 섬이라는 곳인데요. 조호바루는 그냥 뭐 코타키나발루나 이런 데처럼 육지에 있는 항구처럼 돼 있어서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여기도 이제 섬으로 나가야지 뭐 스노클링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나마 조호바루에서 제일 가깝고 괜찮은 섬이 티오만 섬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버스를 2시간 정도 타고 배를 탈 수 있는 곳에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배를 1시간 반인가 타고 들어가서 벌써 눕고 싶어서 또 이제 그 배를 타고 내린 선착장에서 숙소 배가 이제 데리러 오면 그 숙소 배를 타고 이제 숙소에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였거든요. 근데 이 티오만 섬에 대한 정보가 별로 많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지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한 편이었고 특히나 저희가 예약했던 숙소가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였고 근데 그 숙소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길 갔는데 결론적으로 너무 좋았고 저는 진짜 다시 내년에라도 언젠가라도 이 티오만 섬에 다시 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바다색이 너무 예쁘고 그 숙소도 괜찮았고 섬에 가까워질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여기 주라기 공원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산이 뒤에 막 그 기암절벽이 있는 막 그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막 구름이 막 껴있고 뭐 나무들은 또 그렇게 열대 나무가 길게 쭉쭉 뻗어 있고 하니까 막 주라기 공원 그 섬에 가는 느낌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스노클링도 진짜 물고기들 많이 보고 내년에 만약에 가면은 다이빙 수업 네, 다이빙 오픈워터 자격증도 따고 그런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스노클링 했던 가게 샵 사무 보시는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이랑 또 우리 스노클링 배 운전하셨던 분이랑 인친이 됐어요. 우리가 스노클링하고 그 다음날 섬을 떠날 때 그 스노클링 샵에 다시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얘기하다가 친해졌는데 제가 막 스노클링 할 때 산호들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좀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산호들이 다 죽어 있구나. 왜 하얗게 된 산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근데 내년에 여기 공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신공항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링크 하나 보내줄 테니까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봤더니 그 반대 서명하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서명 이렇게 누르고 그러니까 이 신공항 생기면 이제 지금처럼 어렵게 섬에 들어오진 않아도 되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고 공항 생기면 섬이 많이 망가질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 섬이 그냥 일반 택시가 없고 워터 택시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가려면 배를 타야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리 같은 게 안 낮은 거죠? 그러니까 큰 섬인데 섬마다 포인트마다 숙소들이 좀 있고 거기에 작게 마을들이 있고 그 마을 사이를 가려면 택시를 타야 돼요. 워터 택시를. 아니면은 산길 같은데 트레킹처럼 마을 사람들도 그래요? 뭐가?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이동을 해요? 네, 길이 없어요. 아니면 완전 트레킹 하듯이 그런 길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달라져 있을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안 생기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공항 막 새로 짓고 막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제주도도 그렇고. 우울하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인친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스토리를 봤는데 그 반대 사이트가 무슨 서명이 다 돼가지고 무슨 빅토리 이렇게 승리 이렇게 붙여져 있어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표했던 숫자를 다 채웠나 보네요. 네, 달성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초록님은 여행과 일을 네. 잘 마치고 돌아오셨고 그 사이에 양치님은 심한 감기에 걸려서 극심한 감기에 걸려서 저희가 2달 쉬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맞아 네. 맞아 되게 유례 없던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목이 아예 한 2주간 소리가 안 나와서 파케를 저희가 잡아놓은 날짜가 있었는데 그 날짜에 못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저희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뭐 한 1, 2주 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록님이 떠나시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됐죠. 그렇죠 타이밍이 참 그래서 그 양찌님이 걸렸던 극심한 감기를 결국 저도 걸렸어요. 저도 진짜 증상이 너무너무 똑같은 네, 비슷하더라고요. 우린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랜선 전염.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던 여름이었던 게 그런 감기에도 걸렸고 그러니까 좀 아프기도 했고 제가 발목이 좀 약한 편이어서 예전에도 이제 왼쪽 발목을 되게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한 달 정도 반깁스 하고 뭐 이제 걷기 위해서 침 맞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운동하다가 밖에 걷다가 또 반대쪽 발목을 또 심하게 접질렀어요. 진짜 이제 더 이상 운동을 미루면 안 되겠다고 하고 운동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그날 딱 되게 좋다. 이대로 좀 꾸준히 더 하면은 확실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맞아. 나는 이게 너무 짜증나는 게 제가 그 왼쪽 발목을 다쳤을 때도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클라이밍을 하다 다친 건데 그날 되게 잘 안 되는 코스가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딱 홀드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게 자꾸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다가 그래서 그 오전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저만 혼자 남은 상태에서 제가 연습을 더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되더라고요. 이제 잘 됐다. 조금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 하고 딱 내려오는 순간 이제 발목이 진짜 심하게 꺾여가지고 그래서 다치면서 결국은 그게 되게 오래 갔고 클라이밍도 좀 그만두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건데 이번에도 운동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귀신같이 발목을 삐더라고요. 근데 그냥 걷다가 삔 적도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좀 회복이 빨라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이게 전반적으로 근육들이 이제 좀 긴장돼 있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발목만 다치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까지 연결된 근육 전체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정말 더뎌요. 그 회복되는 게. 예. 지금도 이 발목이 이렇게 축 늘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꺾여 있어. 진짜? 네, 여기가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자다가도 자꾸 아프고 한참 되지 않았어요? 그때 네, 한참 됐는데도 아직도 이불 덮고 있기 되게 힘든 거 알아요? 이렇게 서 있어서 아파. 그래가지고 밑에 이렇게 뭐 좀 수건 같은 거 대고 이렇게 올려놓고 잔다거나 그러고 있어서 그래서 발목 다치니까 뭐 다른 걸 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걷기도 힘들고 제가 원래 집에서는 이제 요가 같은 걸 하는데 요가 할 때 엎드려서 하고 그러잖아요. 엎드리질 못해. 발이 이렇게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못하고 근데 또 너무 더우니까 자꾸 에어컨은 틀고 있고 막 그러면서 되게 면역력이 나빠지는 것 같더니 이제 감기도 좀 심하게 걸리고 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여름이었네요. 에휴, 그래도 다 갑니다. 여행. 그럼요. 그러게요. 이제 벌써 아침에는 좀 선선하더라고요. 전부 다. 아닌데? 아니에요? 그래도 입추 지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조금 주는 뭔가 지났죠. 조금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후끈했었는데 이제 아침은 좀 선선한 느낌이 들어서 아닌가 봅니다. 양채님이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게 입추할 때 입자가 들입자가 아니고 설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가을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가을이 올 땐 준비를 해라 입추래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입추는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처서를 맞아. 기다리셔야 돼요. 네. 처서 매직. 아니 지금까지도 입추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니 너무 부끄럽다. 무식 처음 인증했다. 알았어요. 다들 모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한창 한국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할 때
조호바루에 있었는데 그 조호바루가 시원했거든요. 말레이시아보다 더 더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은 되게 덥고 습한데 조호바루가 신기하게도 바람이 많이 불고 시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인가? 한국 오면 너무 더울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덥다 이런 느낌은 버틸만 하십니까? 네, 꺾이고 오셨나? 한풀 꺾인 느낌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가을이 그래도 오고 있다. 가을을 준비하자.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별 탈 없이 여름을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아 그리고 근황 토크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게임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네. 최근에 시작한 게임이 렘넌트라는 게임이에요. 렘넌트 렘넌트 2. 2예요? 네. 무려 2인데 들어본 적이 처음 없네. 들어봐요. 그게 막 트리플 A급 그런 대형 게임은 아닌데 원 같은 경우에는 뭐총 쏘는 다크 소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난이도가 있고 그런 게임으로 유명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2가 나오면서 다시 원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근데 2도 되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한글화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3명까지 같이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다 그렇게 소문이 무성한 와중에 원을 엄청 세일을 하길래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그 아는 분이 자기 이거 하고 싶다고 같이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남편이랑 셋이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샀어요. 뭔가 약간 그 인터페이스나 여러 가지가 B급의 느낌이 살짝 나요. 막 미려하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렇다. 돈을 덜 들인 티가 납니까? 실력이 좀 부족한 느낌? 뭐 하면서 데스티니가 진짜 잘 만든긴 했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네. 총 쏘는 다크 소울 같다고 했잖아요. 네. 하다 보면 진짜 다크 소울이나 블러드본건 같은 그런 프롬에서 만든 게임들, 소울 게임들이 생각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거 말고도 데스티니랑 엄청 비슷한 부분도 있고 뭐 다른 게임이랑 엄청 비슷한 부분도 있고 굉장한 짬뽕 게임이더라고요. 되게 놀랄 정도로 온갖 걸 가져왔어요. 이거 진짜 어디서 본 것 같다. 어디서 해본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맛있는 짬뽕인 거죠. 오.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스토리가? 일단 사람들이 다 자기 캐릭터를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열리는 지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총 뭐 4-5개의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 접하는 지역이 달라가지고 내 거 스토리 하다가 이제 저 사람 방에 들어가서 저 사람 거 스토리를 하면 다 다른 세계인 거예요. 아예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좀 중세 같은 데도 있고 되게 미래 사회 같은 데도 있고 그 에이리언 시리즈 있죠. 네. 프로메테우스에 나올 법한 그런 세계도 있고 네. 자기가 떨어진 지역이 다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진짜 완전히 다르구나 막 하면서 플레이를 했고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다른 지역을 서로 순서만 다르게 가잖아요. 근데 또 이게 맵이 디아블로의 던전 이런 것처럼 랜덤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맵이 고정이 아니에요. 이쪽에 가면 있을지 저쪽에 가면 있을지 그런 걸 전혀 몰라서 길을 찾으려면 아무튼 엄청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전투하는 데 있어서 고유의 스킬도 있고 총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뭐 직업 선택도 5개 정도 중에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히든 직업 같은 거를 얻을 수가 있어서 그거 스킬도 막 다 있고 해서 컨텐츠가 되게 풍부하고 그리고 보스전 같은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 보스들이 정말 독특하기도 하고 패턴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려워요. 적당히 어려우면 진짜 재밌거든요. 계속 죽으면서 파괴법 찾아내서 결국은 잡고 그 모든 과정이 되게 할만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3명이서 하다가 다른 분도 한 분 영입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최대 3인이라면서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4명이 모이면 둘둘 하거나 이쪽에서 너무 힘들어서 한 명 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갔다 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티방에는 4명이 다 같이 있고 게임은 둘둘 나눠서 하고 그러는데 게임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 처음 게임을 이걸 하자고 했던 오빠랑 나는
되게 천천히 하는 편이고 템 욕심이 좀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걸로 잘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나머지 두 사람, 저의 남편과 그 나중에 들어온 그 분은 어디서 그렇게 이거 좋대. 여기 이렇게 가면 된대. 그러면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템파밍하는 그거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되게 변태처럼 숨겨놓은 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 길도 다크소울도 좀 그러거든요. 그냥 벽이에요. 근데 한 대 탁 치면 열리는 비밀 벽이 있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찾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레이어는. 일부는 제작사에서 푸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분명히 유저들이 못 찾는 컨텐츠가 있을 맞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좀 재밌긴 하거든요. 우연히 알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막 구르다가 어디 부딪혔는데 갑자기 길이 딱 열리고 그러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 게임도 그런 요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도 되게 막 잘 보고 다녀요. 분명히 절벽인데 가만히 보면 뭔가 저기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떨어지면 거기에 길이 있다거나 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커다란 기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인데 어떤 큰 손 같은 기계가 내려와서 뭘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 게 너무 정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런 거를 그냥 구현해 놨을 리는 없어요. 맞아. 근데 길이 확실히 보이지는 않고 우리 점프해서 저기로 올라가 볼까 했는데 점프했는데 자꾸 떨어져. 그래서 초반에 아닌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해서 그냥 다른 길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더라고. 거기서 점프를 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또 점프를 해서 가야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저절로 구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임은 어쨌거나 개발자가 만드는 거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를 그냥 만들었을 리가 없다 싶은 거는 무조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재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PVP 컨텐츠가 있는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컨텐츠가 다 소모되면은 좀 할 게 없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겠죠. 네. 저는 아직도 안 한 게 되게 많은데 그 막 달렸던 두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이미 해가지고 벌써 또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그러고 속 털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저도 하나 본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예능에서 이제 좀비 버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거 덱스 나오는 네, 거예요? 덱스님 나오시는 그거 이제 준비 단계부터 좀 들었었거든요. 네. 좀비버스라는 좀비 예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 중이었었는데 저 그래서 좀비버스라 그래서 부산행처럼 버스에서 이제 좀비가 나오나 보다. 그 버스를 진짜 그 버스가 생각했거든요. 네. 그 버스 아니에요? 유니버스의 버스더라고요. 네. 멀티버스 네. 난 이런 진짜 자동차 버스 말하는 줄 알았어. 저도 버스인 줄 알았어요. 좀비 트레인, 좀비 버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뭐 한국 어디에서 이제 좀비들이 창궐을 해서 뭐 사람들이 대피를 하게 되는 이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설정이고요. 처음 봤을 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그 넷플릭스에서 유재석 씨가 나왔던 그 추리 예능 있잖아요. 알아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자기적이고 아. 대본티 나오고 그래서 너무 유치하고 아닌데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끝까지 다 보더라고요. 제가.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탈출 이런 느낌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대탈출도 일단 세계관이 있지만 플레이어들은 그냥 플레이어들이고 거기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거에만 좀 더 이렇게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본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상황들이 주어질 뿐 대본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플레이어들이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상황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탈출의 그런 그 플레잉 요소라기보다는 차라리 페이크 다큐라고 보면은 좀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콤이나 페이크 다큐 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좀 재밌을 수 있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부분이 크라임 씬도 되게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연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쪽은 되게 자기적인 느낌이 들고 저기는 나는 자연스럽게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크라임 씬이
상황 설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유도가 많이, 왜냐면 여기 목적이 뭔가 범인을 잡고 내 결백을 밝힌다 하면서 좀 플레이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여기서는 이 사람을 구출해야 되니까 뭐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런 미션들이 있지만 뭔가 뻔히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유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짜셨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플레이어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유도가 떨어지니까 좀 더 연기하는 느낌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틀어놓고 이제 좀비 분들의 연기를 본다던가 그리고 좀 자막 같은 거를 재밌게 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능은 아무래도 편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편집이나 자막 이런 거가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나, 출연진이 이시영 씨랑 덱스 씨랑 박나래 씨랑 노홍철 씨랑 그리고 조나단과 패트리샤가 이렇게 나오는데 조나단 패트리샤가 저는 나올 때마다 되게 재밌거든요. 그 두 남매가. 그래서 패트리샤 너무 귀엽지 네, 않아요? 패트리샤 귀엽고 막 그 되게 어이없는 부분이 연출로 또 들어가는데, 조나단이 이렇게 결국 물렸어요. 그래서 물려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감염됐고 죽기 직전이니까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생사의 길을 가는 부분을 이상하게 강을 흰 옷을 입고 이렇게 가는 그런 연출을 했더라고요. 미쳤다.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약간 이거 그거는 아니지만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요. 네, 병 만나는 건강하시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거 보는 재미로 차라리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남편이 1화를 보더니 자기는 못 보겠다. 되게 처음에 하더라고요. 오글거리고 저도 되게 망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좀 냅두십시오. 어느 순간 그냥 적응되고 그냥 그 시트콤 보듯이 보면은 좀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몇 화짜리예요? 8화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편 한 편이 되게 짧아가지고 그날 다 봤어요. 이 의외로 글로벌 인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세계 순위권에 조금 들어갔다고 들었고, 그리고 덱스 씨가 역시나 UDT 출신답게 활약을 되게 잘해가지고. 네. 거의 뭐 출연진들이 하는 행동이 제작진이 짜여놓은 길로 거의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덱스 씨가 좀 돌발 행동 같은 거 이렇게 출연자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명이 희생되고 한 명이 이렇게 도르래 같이 이제 네. 한 명이 내려와야지 한 명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명이 희생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비 세계관에서는 결국 희생자들이 조금 나와줘야 되잖아요. 스토리상에서 제작진은 여기서 한 2명 정도 하면서 생각하고 보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덱스 씨가 자기가 내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살아버렸어요. 네, 살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근데 좀 그런 멋있는 장면들이 뭐 서슴지 않고 이렇게 약자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있어서. 인스타에 덱스 짤이 되게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좀비 버스를 보진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을 그 짧은 릴스 이런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비 버스를 약간 캐리한 사람이 덱스인데 캐스팅이 덱스가 이럴 정도로 뜨기 전에 미리 했다고 들었어요. 덱스 씨가 솔로지옥. 맞아요. 솔로지옥 나오기 전에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솔로지옥으로 되게 빵 뜨고 이제 그 뒤로 좀 출연하는 게 다 잘 된 건데 정말 캐스팅 신의 한 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이제 데뷔되는 인물로 이제 노홍철 씨가 나오는데, 노홍철 씨는 이렇게 무도에서부터 약간 배신, 사기 이런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무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설의 지니어스 20년부터 그런 모습들이 참 배기 싫더니 여기서도 자기는 남녀 공평하다 하면서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다 배신을 하거든요. 똑같이 막 이렇게 뭐 그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거 남자 여자 공평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리 다친 나래 씨도 막 보내고 막 배신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예능적으로 재밌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무도 노홍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또 그래서 언급도 나오는 나오는 줄 줄 몰랐어요. 그래요.
그래요. 전 욕을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좀비버스에 이런 장면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에서 노홍철 씨는 거의 아예 등장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박나래 씨가 다리가 다쳐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좀 제약적인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 박나래 씨보다도 존재감이 좀 없고 좀 잡힐 때마다 좀 싫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철 씨는 좀 그런 캐릭터를 뭐 제작진에서 뭘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바꿔가야지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캐릭터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OTT 이야기를 좀 하자면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고 무비? 있는 그렇죠. 아, 무비. 무비. 보고 싶은데 디즈니 결제를 아직 안 해서 보고 가실래요? 그 강풀 네, 원작의 맞아요. 강풀 작가 원작인데 처음에는 좀 볼 생각이 없었는데 아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가 들리면서 맞아. 보고 요새 이야기 많이 싶어지잖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에 처성인 인증을 해야 돼가지고 처음에는 몇 세예요? 19세인가 봐요. 아 19세예요? 네. 그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잔인한 아, 장면이 그래요? 나옵니다. 전 초반이 그 고등학생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12세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5세나 그렇긴 한데 이제 성인들의 아주 격렬한 액션 씬이 있고요. 거기서 그 되게 무자비한 폭력이 오고 가고 그 폭력의 결과로 결국 사람이 막 계속 죽거든요. 죽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잔인하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9세인 것 같아요. 지금 9화까지 나와서 9화까지 진짜 이틀 사이에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완결이 아직 아니죠. 네, 20부작인데 처음에 7부를 먼저 공개하고 그 뒤로 주마다 2화씩 공개를 2화씩이에요? 1화씩 아니에요? 네, 2화씩. 2화씩이에요? 그래서 지금 7화까지 했다가 8, 9 나오고 다음 주에 뭐 10, 11화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대충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국내에 존재하는 초능력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초능력이 유전이 됩니다. 아래 세대에. 그래서 초능력자들이 있고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2세대가 있고 그런데 어디선가 그 옛날에 일했던 은퇴한 초능력자들을 죽이려는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세력이 있고 막 그런 건데 초반에는 그 아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 한 고등학교에 모여 있어요. 사실 그 고등학교가 약간 그 2세대의 초능력자들을 좀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교사가 그 아이들의 힘을 알고 있고 근데 다른 교사나 나머지 학생들은 모르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유 고등학생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특히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버스에 인사하는 짤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귀여워. 모든 행동이 다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다가 많이 봤는데 스위트홈에 나온 걔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스위트홈에서 천식이 있었던 여자 누구지? 할아버지 같은 스승님과 함께 다녔던 여자분이 있잖아요. 아니다. 모르겠어.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 아마 고윤정 배우님일 건데 네. 그분이 또 원래는 지금 2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고생 연기를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고등학생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캐스팅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봤는데 와 화려하죠. 초호하더라고요. 제작비 괜찮았나 싶을 누가 정도로. 누구 나와요? 류승룡 씨 나오고 류승범 씨 나오고 조인성 씨 나오고 한효주 씨 나오고 뭐 그 차태현 씨. 외에도 차태현 씨 나오고 그 누구지? 안재홍? 안재홍 씨는 씨는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고요. 마스크, 그건 다른 거.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저분도 여기에? 아니 이분도 여기에? 막 싶은 분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연기 구멍이 없죠. 다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초능력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CG를 되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오 그래요.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좀 전개가 느린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그냥 되게 드라마 같은 일상 드라마 같이 천천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지루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원작도 좀 그렇대요. 원작도 초반에는 되게 천천히 느리게 진행되다가 후반에서 약간 그 좀 스피드 있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게 저는 좋았어요. 그냥 고등학생들도 좋고
그 1세대 초능력자들, 부모 세대 초능력자들도 매력 있어요. 되게 그 죽는 사람들은 사실 과거에 일했다가 은퇴한 사람이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류승범 씨가 킬러로 나오거든요. 류승범이 찾아와서 싸우다가 죽는 거. 이 장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액션씬밖에 없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존재감이 되게 빵빵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부작까지 기다리는데 좀 힘들 수 있지만 언젠가는 꼭 한번 봐보셔도 네, 좋지 저 않을까. 9월 되면 결제하려고요. 왜요? 왜 9월이에요? 그 정도면 한 달을 내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 완결 나고 나서 딱 결제를 하셔야겠네요. 아니지, 완결 전에 해서 딱 완결 때쯤. 4주 남았을 때. 그러네. 류승범 씨 캐릭터 같은 경우에 원작에는 없는데 초반이 너무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니까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 투입한 이 드라마용 캐릭터라고 하고요. 조인성 씨는 이제 과거 부분에서만 등장을 하시는데 그래요? 안타깝죠. 안타깝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조인성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밀수 영화를 저도 봤거든요. 봤습니다. 밀수 보고 싶은데 어때요? 보세요. 알겠어요. 약간 너무 쌈마이 느낌이 나긴 하는데 저는 밀수 볼 때 그 예고편을 봤는데 거기 그 해녀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김혜수랑 염정아 씨가 씨가 그분들이 물속에서 수영할 때 하는 발차기가 평양 발차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거 평양 발차기.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구나. 처음에 되게 그 염정아 씨나 김혜수 씨나 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다 배워가지고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조인성 씨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네. 전 조인성 씨를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네. 저 조인성 씨 그 공항에서 실제로 본 적도 있었어요. 광주 공항에서 밥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창문에 다 사람들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안을 보지 했더니 뒷좌석에서 조인성 씨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도 TV랑 똑같이 생겼군, 길쭉하군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을 정도로 뭐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밀수에서 멋있더라고. 잘생겼어. 잘생겼어. 정말 그렇게 등장 장면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쵸. 연기를 하고 갑니다. 근데 진짜 저도 예전에 조인성 씨 한창 인기 많았을 때는 딱히 뭐 원래 어렸을 때는 진하게 생긴 남자는 그렇게 맞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근데 요새 되게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그쵸? 더 멋있어져. 나이 멋있어졌어요. 들수록. 그래서 그 밀수 뭐 재밌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조인성 씨가 저에게 만족감을 준 부분이 되게 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빙에서 또 보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네, 멋있어요. 조인성 씨 보세요, 다들. 저희 되게 모두 나름 알찬 8월, 7, 8월을 보낸 게 이것저것 아닌가. 봤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짜 근황 토크를 마무리하고 네. 61화로 넘어갑시다. 61화의 키워드는 양치님이 제안하셨던 네, 심판입니다. 네. 원래는 좀 보려고 사둔 소설이 있었는데 계속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놀고놀해서 털어야 되겠다. 그렇지. 항상 약간 이런 사심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죠. 네, 그래서 이거 정해놓으면 내가 보기를 하겠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초반을 봤더니 이게 약간 복수, 사적 제재, 뭐 심판 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중에 심판을 하면 어떻겠느냐 뭐 해가지고 심판이 되었죠. 네. 작품 선정은 다들 쉽게 하셨나요? 아니요. 힘드셨구나. 저 처음으로 조금 헤맸어요. 이게 저희 원래 저 워키에이션 가기 전에 녹음하기로 했을 때는 그때 정해놓은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검색했어요. 심판으로? 뭐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잘 모르는 일본 작가의 추리소설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더 찾을 새도 없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소설을 해야지 하고는 그때 다 읽고 준비를 조금 해놨어요. 제목이 그래서 죽일 수 없었다라는 제목의 일본 소설이었는데요. 근데 약간 좀 막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케이션 갔다 와서 녹음 일주일 전에 돌아왔는데 그 소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때 또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제가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복수로 뭐 할 만한 책이 없을까 하다가 저주토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주토끼를 이제 소개를 해줘서 그래? 그러면 저주토끼 할까 해서 저주토끼를 샀거든요. 빌릴 수가 없어요, 그 책은. 도서관에 다 대출 중이에요. 그렇죠. 인기 네, 책이구나. 있어서 근데 그 상을 받았죠? 못 받았을 못 받았나요? 거예요. 그냥 노미만 됐나요? 북커상 노미네이트만. 노미네이트만 되고 그것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고 근데 이 저주토끼가 단편집인데 읽어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 저주토끼 읽어본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는 되게 무섭고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뭐 아무튼 좀 되게 강렬한 느낌의 책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막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막 기담 같은 거 있잖아요. 백기야행이나 이런 일본 그 만화책으로 많이 보던 것 같은 그런 얘기여가지고 복수해서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카톡방을 봤더니 심판이더라고요. 다행히 너무 전에 아셨군요. 그것도 알았죠. 다행이다. 심판이다. 하지만 제가 다른 작품을 하기로 생각을 했을 때까지도 저는 복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심판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정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뭐 초롱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61화 2부에서는 초록이가 소개하는 드라마 앞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